저는 이걸 따로 샀는데 뚜껑을 덮어놓을 수 있어요. 그럼 마시는 중간에도 향을 이제 가둬놓을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하면 좀 유난 떠는 것 같으니까 사실 하진 않아요. 잔으로 주세요라고 하면은 바텐더가 이 친구 좀 뭘 좀 아는 친구구나. 위스키에다 불을 붙여봤어요. 폭발을 하면 진짜 위스키 제대로 된 게 맞구나. 미워하면서 서로 이렇게 애증의 관계인 거죠. 프랑스와 영국은. 우리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안녕하세요. 술의 정석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 박병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처음 보는 기물들이 많은데 혹시 네. 오늘은 주제가 어떤 거길래? 술을 마실 때 필요했던, 특히 위스키를 마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잔 이외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재밌는 기물들이 많이 있답니다. 위스키는.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관련되는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건 잔들인 거는 이제 대충 알 것 같고 네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좀 오른쪽에 있는 기물들은 물을 따를 때 쓰는 기물들이에요. 서양에서는 보통 워터저그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워터저그 혹은 워터 드로퍼,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 드로퍼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물들은 위스키에 물을 한 방울씩 더해서 위스키의 맛과 향을 좀 더 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기물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물을 이렇게 약간 조미료 뿌리듯이 한 방울씩 떨어뜨리기 위한 거고, 스코틀랜드에서도 좀 시골, 북쪽이나 아주 끝에 있는 섬 쪽으로 가면은 좀 그쪽은 상남자들이 많아서 좀 호쾌하게 대충 따르고 너무 연해지면 술을 더 타면 되지 뭐 하는 그런 분들이 만드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스페이사이드에 있는 아벨라와라고 하는 위스키 증류소에서 제가 사온 건데 한 방울씩 아주 정교하게 떨어지는 않죠. 그렇지만 대충 그 술에다 물을 더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고 있고요. 요거는 서해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연적이에요, 연적. 먹을 벼루에 갈 때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무객을 만들잖아요. 그때 쓰는 건데 이거를 워터 드로퍼로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원래 식용으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위생상 문제도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제가 어떤 한국의 유리 작가님한테 의뢰를 해서 만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워터저그랍니다. 이렇게 돌멩이가 붙어서 손잡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위스키에 한 방울씩 좀 떨어뜨릴 때 사용을 해요. 보통 위스키하고 동수의 물 정도까지는 허용이 돼요. 더블업 그렇게 표현하는데 동수의 물 또는 그 이하의 물을 떨어뜨려서 이제 위스키의 맛과 향을 증폭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보통은 지거라고 하는데요. 요거보다 좀 큰 거는 폰이라고도 해요. 지거와 폰이. 싱가포르에 가면은 지거와 폰이라고 하는 바가, 멋진 바가 하나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은 되게 싱가포르의 멋진 시그니처 바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거를 이제 증류소 갈 때 좀 예쁜 게 있으면 사와요. 이 스페이사이드에 있는 아벨라우 증류소에 갔을 때 제가 이거를 사왔고요. 요게 작은 쪽은 한 잔, 큰 쪽은 두 잔. 한쪽이 1 액상 온스, 여기는 2 액상 온스가 들어가는데요. 영국에서 산 거기 때문에 영국 기준으로 한 잔이 들어있답니다. 여기가 작은 게 25cc, 큰 게 50cc가 들어있어요. 물론 영국에서 파는 하나짜리 지거는 당연히 한 잔인 25cc가 들어있겠죠. 요거는 미국에서 샀는데 여러분들 킹스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위스키가 있어요. 그게 올드 포레스터라고 하는 미국 위스키인데 이 올드 포레스터 위스키에서 이제 나온 거니까 미국의 한 잔, 미국의 두 잔짜리예요. 30ml, 60ml. 이게 한 잔, 두 잔이지만 이 안에 보면 또 눈금이 들어있거든요. 그 한 잔이 안 되는 4분의 3잔, 4분의 1잔 이런 식의 자세히 보면 눈금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바텐더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로 정확한 어떤 액체의 양을 계산하기도 한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일반인들은 사실은 칵테일 만들 일은 없으니까 필요 없는데 저는 근데 위스키 마실 때 이걸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혹은 나와 같이 있는 상대방이 몇 잔을 마셨는지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술이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는 걸 방지하고자 함도 있어요. 술은 사실 우리가 즐기고 행복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인데 술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마실 때 몇 잔을 마셨는지 기억한답니다. 지거를 사용해서요. 물을 타 마시는데 쓴다고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물에 타 마시는 경우는 도수를 낮춰가지고 마시기 위함인지 꼭 그렇진 않아요. 온도락은 사실은 마시기 힘든 거친 위스키들을 온도를 낮추면 우리 몸의 혀가 또 일부분 마비가 돼요. 마비가 되면 아주 섬세한 맛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질이 좋지 않은 위스키도 이렇게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바들의 장사 속도 있죠. 그렇게 술이 술술 들어가면 술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사실 원가가 더 드는 거잖아요. 얼음도 좋은 거 써야 되고 비싼데도 바에서는 추가 차지 없이 온도락을 권하는 이유는 술을 많이 마시게 함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위스키들은 싱글 몰트 위스키들 좋은 것들은 그 얼음에 타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아주 좋은 위스키들을 언더락으로 마셔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바에 가서 보면은 좀 동그랗게 단단하게 잘 녹지 않는 얼음들을 주는데 근데 그런 얼음들을 타서 마시는 경우 언제 마시는 게 제일 좋으냐 하면은 도수가 굉장히 높은 위스키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통 그 오크통에서 바로 캐스크에서 바로 꺼내서 마시는 거라고 그래서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라고 해요. 또는 그 중에 하나의 오크통에서 가지고 온 거면 싱글 배럴 위스키. 싱글 배럴이면서 대부분 캐스크 스트렝스니까 그런 것들을 마실 때는 얼음이 이제 서서히 녹아가면서 그 위스키의 도수가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이 웬만큼 녹을 때까지도 도수가 뭐 65도에서 드라마틱하게 뭐 30도로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충 뭐 50 몇 도, 40 몇 도까지 그 변화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도 위스키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까지 마실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언더락스는 마시지 말라고 권하는 편이고요. 굳이 언더락스를 마신다면 이제 싱글 몰트가 아닌 블렌디드 위스키들은 뭐 그렇게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니 워커 블루나 뭐 발렌타인 30년 같이 아주 좋은 것들은 사실 그냥 마시는 게 제일 좋죠. 이건 뭐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다르게 또 마시셔도 상관없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드시는 걸 좀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마셔요. 그냥 마시는 거 NEAT, 니트. 그래서 바에 가서 나는 스트레이트로 주세요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니트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니트로 주시는데 잔은 글렌캐런 잔으로 주세요. 뭐 이렇게 잔까지 지정하면 더 좋죠. 글렌캐런 잔이 이제 보통 이렇게 생긴 게 글렌캐런 잔이고요. 이게 독일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워낙 요즘 바에서 많이 쓰이니까 아주 오래된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30여 년밖에 안 됐다는 거. 지금은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잔이고요. 저는 이걸 따로 샀는데 뚜껑을 덮어놓을 수 있어요. 그럼 마시는 중간에도 향을 이제 가둬놓을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하면 좀 유난 떠는 것 같으니까 사실 하진 않아요. 보통 그래서 잔을 아까 얘기할 때 바에서 주문할 때 지정할 때 글렌캐런 잔으로 주세요 하면 그냥 보통 잔으로 달라는 얘기고요. 미국 위스키들, 버번 위스키들을 마실 때는 칵테일 중에 올드 패션드라는 칵테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잔처럼 생긴 이런 잔에다가 마셔요. 이 올드 패션드 잔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바에 가서 버번 위스키 한 잔 주세요 하면 이렇게 생긴 잔인데 거기에다가 진짜 바닥에 딱 깔릴 정도로만 한 잔을 주는 거예요. 한 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애게 이걸 마시라고 주는 거예요. 저도 처음 미국 갈 때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양이 그래도 꽤 되는 양이거든요. 잔이 워낙 커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큰 잔에서 넓게 퍼져나온 향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코가 충분히 잠기니까 서양 사람들이 코가 크잖아요. 큰 코가 잠기게 하기 위해서 큰 잔이 필요하니까 올드 패션드 잔으로 주세요라고 하면은 바텐가 이 친구 좀 뭘 좀 아는 친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잔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거는 리델 잔인데 원래는 뭐 꼬냑 같은 거 마시는 잔인데 비싼 위스키를 시키면 바에서 이런 잔으로 주기도 한답니다. 깨면 뭐 비싸니까 이제 바에 잘 안 주죠. 예전에는 사실 이 글렌캐런 잔이 나오기 전에는 위스키 잔들이 쉐리주나 또는 꼬냑 이런 걸 마시는 잔들을 같이 샀어요. 이것도 꼬냑 잔인데 그냥 같이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증류소에 가면은 예전에 아드백에 갔을 때는 아드백은 또 이런 우리 소주잔 같은 걸 주더라고요. 이런 잔도 있는데 이거는 스프링뱅크에 갔을 때 받아온 잔이에요. 이 잔 되게 저는 예쁘게 생겨서 좋아해요. 스템도 있고 낮아서 안정감도 있고 해서 이 잔으로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비싼 잔인데 일본의 기무라 잔이에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유리 잔으로는 되게 유명한 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린이 얇아서 섬세한 맛을 즐길 때 좋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리잔들을 한 번쯤은 본 것 같은 잔. 저 가운데 있는 황금잔. 이거는 스코틀랜드의 전통 잔이에요. 이게 퀘이크라고 하는 잔인데 퀘이치, 뭐 퀘이크 이렇게 부르는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의식에 사용하는 잔이에요. 보통 때 평소에 이걸로 술을 마시진 않죠. 어떤 의식을 할 때,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잔 그런 거 있잖아요. 두 손으로 잔을 받든다는 얘기는 서양 사람들이 악수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두 손을 나는 다 여기 넣기 때문에 너를 찌를 나머지 손은 없다. 친하게 지내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있고. 또 뭐 있죠? 이 잔이 있네. 이거는 제가 골프장 갈 때 쓰는 잔이에요. 여름에는 자주 안 하는데 추운 겨울에 골프를 칠 때는 춥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스키를 한 잔 마시면서 몸을 녹일 때 작은 힙플라스크에 위스키를 하나 담아가지고 가서 골프는 4명이 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명이 한 잔씩을 마시냐? 아니고 골프에는 같이 동반자가 있잖아요. 캐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캐디 언니도 하나 주고 나는 여기다 마시지 이렇게 해서 5명이 마시는 휴대용 잔이에요. 잔이 모양도 다 다르고 네. 크기도 다 달라 보이는데
규정이 있어요. 이게 잔이 기본적으로 이제 둥근 모양이어야 돼요. 위스키 잔 중에 사각형 잔을 못 보셨잖아요. 둥근 모양이 있어야지만이 와인처럼 스월링도 하고 그 안에서 와류가 일어나면서 향도 이제 우리가 제대로 맡을 수 있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스월링도 잘 안 되겠죠. 그냥 마시는 잔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물 얘기할 때 이런 게 없을 때 보통 바에 가면은 이게 없으면은 스포이드 같은 걸 줘요. 약간 없어 보이죠? 스포이드를 주거나 아니면 피펫은 유리로 된 피펫, 손으로 이렇게 구멍을 막으면 물이 들어가고 떼면 물이 나오는 뭐 그런 거, 그런 피펫 주는 데도 좀 좋은 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그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영국 잔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보면 눈금에는 보면은 15ml도 많이 쓰거든요. 15ml란 금이 거져 있고 40ml짜리 뭔가를 만들어야 될 때는 한 잔 하고 그다음에 여기 15까지 써 있는 눈금만 따라서 쓰기도 하죠. 이 지거를 가지고 미국식으로 쓸 때도 있어요. 미국식은 한 잔이 30ml인데 한 잔 반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45ml. 그래서 50cc지만은 이 안에 45짜리 눈금이 하나 있어요. 45 눈금이 돼 있으면 이거는 미국식으로 한 잔 반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요즘 바들을 가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식 한 잔 크기를 많이 채택을 해 쓰고 있어요. 바에 가면. 그래서 30ml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바, 술을 좀 넉넉하게 줘야 되는 바는 한 잔 반을 기본으로 주는 바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바는 45ml를 기본으로 드립니다 하고 하는 바들이 미국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식은 그냥 심플하죠. 이건 30이니까 가운데 눈금이 있네요. 여기 2분의 1 온스라고 써 있어요. 아주 작게 2분의 1 온스. 15ml인 거죠. 그러니까 15ml라고 쓰면 좀 없어 보이니까 2분의 1 온스 이렇게 하는 거죠. 멋지게. 전 세계적으로 좀 통용되는 건 어떤 쪽이에요? 나라마다 좀 다른데 좀 이게 후줄근한 좀 약간 나라들 좀 후진 나라들로 가서 잔이 좀 커요. 러시아 이런 데 가면 잔이 기본 잔이 뭐 45, 50 이렇게 되고 특히 그 발칸 반도 쪽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잔이 좀 더 커요. 25, 30보다 훨씬 더 큰 잔을 한 잔으로 쓰고 있어요. 인심도 좋아서 밥을 고봉밥이라고 하는 것처럼 콸콸콸 넘치게 따라주기 때문에 그쪽 나라들 좀 약간 술 인심이 좋죠. 생수병, 생수통 있잖아요. 그게 18.9리터예요. 우리가 흔히 말통이라고 해서 말이 아니에요. 18.9리터는 5갤런짜리예요. 어차피 그 서양에서 먼저 먹었으니까 그게 5갤런 사이즈로 나온 건데 그거를 굳이 리터로 환산하니까 18.9리터가 된 거예요. 일본 사케는 우리가 사케에 대해 제일 많이 아는 게 그 아주 큰 병 있잖아요. 이자카에 가면 엄청나게 큰 병 들고 와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게 1.8리터예요. 주고빙. 주가 10이거든요. 180ml짜리가 10개 있다는 거예요. 와인은 한 병이 750ml잖아요. 아까 뭐 이것도 750이지만은. 근데 사케는 보통 사케 스탠다드 병이 하나가 720ml예요. 왜 720이냐 하면 연고빙이라고 합니다. 연고빙. 연이 뭐냐면 4거든요. 180짜리가 4개 있는 거예요. 720ml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케인데 뭐 750ml다. 그건 사케가 아니죠. 근본 없는 것들이죠. 사케 같은 거 보면은 1.8리터에 막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싸서 있잖아요.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멋있게 보이니까 그런 거죠. 위스키도 옛날에 종이 싸서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스키가 그러니까 나름 스코틀랜드 위스키에서는 짬이 좀 높은 더 발베니, 더 맥켈랑 가장 원조였던 더 글렌립의 예전 12년산 위스키를 보면 브라운색 종이에 싸져 있어요. 그럼 그걸 딱 펼쳐서 꺼내면 사람들이 와 하고 위스키 한 병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때 그 기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착 펼칠 때 그 부스럭거리면서 새로운 위스키가 나올 때 그 느낌. 참 좋았는데 요즘은 원가 절감 때문에 다 없애가지고 이제 영국도 이제 예전에는 위스키가 이런 통, 지관에 넣어서 했는데 이게 또 환경 뭐 어쩌고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나올 영국의 위스키들은 이런 지관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전 것들만 이게 있으니까 집에 있는 거 있으면 잘 좀 보관해 놓으세요. 이게 꺼낸 김에 얘기를 하면 라프로익은 사면요. 여기에 고유 번호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 고유 번호를 들고 라프로익 증서를 찾아가면요. 손바닥만한 땅을 하나 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땅을 공짜로 프리로 준다고 돼 있죠. 요 땅을 가지고 이제 내 땅이에요라고 하는 거 플롯 넘버가 여기 써 있는 고유 번호고 이걸 써서 깃발을 꽂게 깃발을 가면 하나씩 줘요. 저도 이제 깃발을 하나 받아왔는데 저 위에 이 깃발이죠. 나는 이제 안 꽂고 가져왔어요, 기념품으로. 여기 보면 자기 플롯 넘버를 써서 그 앞에, 증류소 앞에 있는 땅에 꽂게 돼 있고요. 근데 워낙 전 세계에서 매니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기 레고 같은 걸로 예쁜 집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놓는 친구도 있고 좀 재밌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라프로에게 패스포트라고 그들이 부른답니다. 진짜로 제 땅이 되는 거죠. 이거 꽂으면. 농담이죠. 그러니까 어딨어요. 진짜 약간 여권 같이 생겼네. 예, 여건이에요. 되게 축축한 이 땅에서 얘가 뭐 땅을 파고 있잖아요. 이건 내 땅이니까. Your passport to Isla라고 돼 있고 Claim your free. 공짜니까 와서 달라고 해라. 이게 재밌는 게 영국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프랑스 깃발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꽂으라. 그러니까 실제로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얘기하는데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는 프랑스예요. 런던에 있는 잉글랜드 사람들은요 위스키 잘 안 마셔요. 그들은 맥주를 마셔요. 그리고 와인을 많이 마셔요. 그래서 와인 많이 마시는 나라로 가면 항상 잉글랜드가 1위, 2위에 탑에 들어가는데 위스키는 프랑스가 부동의 1위였어요. 근데 지금 추월됐죠 이제 인도를 당할 수가 없죠 우리가 물량으로 하기 때문에 워낙 뭐 베이스 크니까 프랑스가 노력을 해도 그건 안 되는데 어쨌든 1인당으로 따져보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따져보고 총량으로 해도 여전히 프랑스가 인도 다음 가는 스카치 위스키의 애호국이에요. 미워하면서 서로 이렇게 애증의 관계인 거죠 프랑스와 영국은. 우리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포장 관련된. 그래서 이제 이 지관은 이제 앞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이런 거 있으면 잘 챙겨 놓으시고 저는 참고로 우리 집에서는 이거를 파스타통으로 쓰고 있어요. 긴 파스타를 담아도 너무 좋아요. 이거 재밌는 게 있는데 750ml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43%라고 돼 있는데 알코올 도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원래 도수를 프루프로 표현해요. 프루프. 영국은 이제 최근에 퍼센티지로 많이 바뀌었는데 미국은 여전히 프루프가 많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써있네. 잭 다니엘, 에반 윌리엄스 86 프루프라고 돼 있거든요. 86 프루프. 86 프루프면은 딱 잘라서 43도라는 얘기예요. 알코올 도수를 곱하기 2로 해가지고 표현한 건데 예를 들면 55도면은 110 프루프가 되잖아. 처음 본 사람들은 110도면은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래가 있어요. 버번이 이런 거고 영국은 좀 더 복잡해요. 영국은 100 프루프가 57.1도인가 그래요. 미국은 계산이 쉽게 되는데 영국은 계산이 잘 안 돼요. 예전에는 이제 가짜 위스키도 많고 하니까 그 세금 걷으러 다니는 관리들이 위스키에다 불을 붙여봤어요. 그러면 이제 폭발을 하면 진짜 위스키 제대로 된 게 맞구나. 그 폭발하는 점을 100 프루프 57.1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프루프라는 말이 화약에도 프루프란 말을 쓰잖아요. 화약 단위에 프루프가 있고 또 이게 실제 진짜 위스키로 검증이 됐다고 해서 프루프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영국의 57.1도 100 프루프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야, 계산 복잡하니까 그냥 100 프루프는 50도로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위스키는 와일드 터키라고 하는 위스키 브랜드의 롱 브랜치라고 하는 위스키인데요. 가성비 좋고 괜찮아요. 5만 몇천 원에 마트에 샀던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 제일 많이 보시게 될 그 와일드 터키 위스키가 101이라고 써있어요. 101. 와일드 터키 101이라고 써있는 위스키가 있어요. 그거는 101 프루프니까 몇 도일까요? 50.5도예요. 딱 반 잘라서 50.5도. 근데 50.5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서쪽에 해안도로가 101번 도로가 있어요. US 올드 하이웨이 101. 101번 도로가 이제 남에서 북으로 쭉 뻗었죠. 밑에 이제 저 남쪽에 샌디에고부터 위쪽에 시애틀까지 쫙 올라가는 도로인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데 가장 쉽고 좋은 길. 뭘 배울 때 프랑스어를 배우는 101. 아니 뭐 내가 재테크를 제대로 하기 위한 101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와일드 터키도 자기네들이 끝내주는 위스키라는 거를 중의적으로 101이라고 표현해가지고 하기도 해요. 미국 도로는 보면 동서는 짝수고 남북이 홀수로 돼 있거든요. 101이니까 남북으로 가는 종단 도로인 거예요. 동서로 가면 이제 홀수. 유명한 라우트 66 있잖아요. 그것도 올드 US 하이웨이 66번인데 그것도 동에서 서로 가는 양쪽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횡단 도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캘리포니아 쪽이 5번이면 저쪽 동부 쪽 가면요 85번, 95번도 있어요. 95번이 이제 마지막인 거죠. 95번 이상은 없는 거죠. 근데 100자가 붙어가면 세 자릿수가 되면은 그거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그거는 짝수로 세 자리, 뭐 255번이다라고 하면 순환도로를 앞에 2자를 붙여요. 도시가 이제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순환도로가 필요해. 서울로 치면은 내부 순환도로. 그럼 뭐 예를 들면 255번 되는 거야. 그런데 내부 순환도로가 아니고 이제 외곽 순환도로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455번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0, 400, 600, 800.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800번 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쪽에 LA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 대도시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짝수는 그렇고 홀수는 관통도로예요. 예를 들면 285번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면은 이 관통하는 거는 385번 또는 뭐 585번, 785번 앞에 홀수가 붙어요. 그래서 미국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죠. 좀 달라요. 아까 얘기했던 101은 US, 올드 US 하이웨이고 보통 많이 쓰이는 고속도로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는 이쪽 동쪽 끝에 95번부터 서쪽 끝에 5번까지 있어요. 근데 5번에서 더 나가면 바다니까 그 이상 없죠. 근데
농담으로 하와이에는 그 인터스테이트 1번 고속도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와이도 이제 자기들도 좀 창피하니까 쪽팔리니까 이제 그걸 차마 인터스테이트라고 부르지 않고 앞에 H를 붙여서 하와이 인터스테이트 1번이라고 약간 농담처럼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다음에 미국 갈 때 도움될 정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인터스테이트, 주와 주를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니까 다른 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스테이트가 안 돼요. 해저 터널을 뚫기 전까지는. 농담으로 치는 거지만 실제 이제 나머지 인터스테이트,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인터스테이트 40번 도로는 동부 캘리포니아 해안에부터 서부의 그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쭉 횡단하는 도로인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엑시트가 마일리지 기준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기점부터 해가지고 100마일째 떨어져 있는 곳에 엑시트가 있으면 엑시트 넘버 100번, 150마일째 되는데 엑시트가 있으면 엑시트 넘버 150번이에요. 그러면 야, 엑시트 150번으로 만나자. 그럼 100번에 출발하면 정확하게 50마일이 나오네. 거리 계산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뭐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는 되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엑시트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150A, 150B, 150C. 저는 A, B, C, D까지 있는 거 봤어요, 한번. 진짜 번화한 마을인 거죠. 엑시트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들은. 근데 미국이 이제 워낙 큰 나라니까 인터스테이트 시작부터 저 끝에까지 가면 엑시트 번호가 4278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건 너무 기니까 줄을 지날 때는 리셋을 하도록 하자. 새로운 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카운팅이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되게 재미있고 편리한 도로 시스템이 돼 있는 거고, 한국도 아까 얘기했던 올드 US 하이웨이와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두 개를 합친 고속도로 시스템을 채택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미국과 우리는 구조가 똑같아요. 다만 엑시트만 번호로 표현을 안 하는데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뻔히 너무나 다 알아서 그렇긴 한데 우리가 내비게이션 쓰는 것도 사실 뻔히 다 알지만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보면서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고 하기 위해 쓰는 거니까 또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럼 마일리지는 그런 거리 계산법에서 나온 그 누적 포인트. 그렇죠, 맞아요. 예전에는 다 이제 미터법이 아니고 야드법, 파운드법을 썼으니까 거리도 1마일이 1.6km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갔던 거리를 킬로미터로 계산 안 하고 다 마일로 계산했으니까 그냥 마일리지가 된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근데 마일도 따지면 유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일마다 도를 하나씩 놨어요. 여기까지가 1마일, 그 다음 2마일. 그거를 마일스톤이라고 해요. 우리가 얘기하자 이정표 할 때 여기까지 마일스톤이 이렇습니다. 도를 놓은 거야, 마일스톤. 대표님은 몇 마일 뛰셨어요? 저는 뭐 비행기 많이 탔으니까 뭐 100만 마일 훨씬 넘죠. 다음에 저희 해외 촬영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도 사용하시나요? 채널이 잘 돼가지고 돈을 벌어서 가야지. 왜 그 남의 마일리지에 빌부터 가려고. 어쩌다가 기물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네요. 예. 얘기하는 걸 뭐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혹시 시청자분들께 오늘 소개 한 번 좀 추천해 주시는 기물 같은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다 갖추면 좋겠지만은 잔은요, 글렌캐런 잔 그냥 인터넷에서 사면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글렌캐런 잔 이렇게 보시면 글렌캐런이라고 밑에 각인이 돼 있어요. 정품은. 보통 위스키 살 때 사은품으로 주는 잔들 있잖아요. 그거 다 중국산 짝퉁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 마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다만 들 때 좀 무게가 달라가지고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각기 무게가 다 다르거든요. 가급적이면 정품을 이용하시고, 발베니나 글렌피딕을 사면 그 안에는 정품 글렌캐런 잔이 들어있더라고요. 발베니 광고가 된 것 같은데 뭐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글렌캐런 잔을 하나 사셔서 구입하시거나 사은품으로 받으셔서 위스키를 좀 맛있고 재미있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런 거는 뭐 그냥 물 조금 따르세요. 괜찮아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고, 잔이 제일 중요하죠. 뭐니 해도.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또 요 주제가 아니고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